네, 안녕하세요. 이건영입니다. 미국 건축 유학을 마치고 현지에서 어떻게 취업하는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유학을 마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사실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현장감 있는 강의를 하기가 좀 한계가 있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제 댓글에 남기신 분이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댓글을 남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이어그램 하나를 그리더라도 정말 세련되게 또 센스 있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다이어그램이지만은 정말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허접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에 다 감각이고 또 디자인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이어그램 하는 거 만드는 것, 그 텍스트 하나 선정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매우 디테일한 것까지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능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뭐 강조를 드리면은 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화려하지만은 사실 그 프로젝트를 딱 볼 때 정말 디자인 감각이 있는지, 정말 그 건축적인 완성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퀘션 마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려함 속에서 무언가 디자인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 이제 포트폴리오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에 인터뷰하고 지원을 할 때에 어느 팀으로 지원하느냐 관련돼서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디자인 팀이냐, 프로젝트 팀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미국의 대부분의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 팀을 운영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디자이너를 채용을 하는 거고요. 프로젝트 팀 같은 경우는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든가, 프로젝트 아키텍트라든가, 말 그대로 이제 순수한 디자인이 아니고 그 디자인을 건축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팀들, 뭐 이렇게 나눠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몇 개 회사를 좀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경험했었던 그 달라스에 있는 HKS라는 사무소하고 또 달라스에 있는 이 험프리스 앤 파트너스라는 사무소가 제가 좀 경험을 했는데요. 이 두 회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디자이너로 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디자인 팀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HKS는 박사학위를 마치고 2003년도에 취업을 했었고요. 험프리스 앤 파트너스는 2004년도에 이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험프리스 파트너스는 시니어 디자이너로 제가 일을 했었고요. 이 HKS는 그냥 디자이너로 일을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이 디자인 팀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라는 부분이 아마 여러분의 관심사가 높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프로젝트 팀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팀에서는 어떤 굉장히 테크니컬한 도면 작성부터 법규 체크, 그리고 인허가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을 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디자이너와 프로젝트의 그 팀 간의 이제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요. 미국의 대형 사무소 같은 경우는 실시 설계가 그 회사 내에 실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한국은 실시 설계를 다 외주를 주고 있죠. 외주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굉장히 차이 나는 부분이 이 실시 설계, 컨스트럭션 다큐멘트를 회사 내에서 하느냐, 외주를 주느냐, 이 부분인데, 미국에서는 다 이 CC 설계를 자체 팀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디자이너는 그 회사에서의 인원 구성이 대략 한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돼요. 나머지 뭐 90%는 프로젝트 팀에서 다 서포트를 하고요. 이 프로젝트 팀에서도 CC팀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 설계 하는 팀들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또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고요.
그래서 대형 사무소의 그 조직에 대한 구성을 보면은 크게 디자이너와 또 프로젝트 아키텍트 이렇게 나눠지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아키텍트는 전반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매니지하고 또 업무에 대한 스케줄을 조정을 하고 또 어떤 계약 문제라든가 또 법규 문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관리해서 가는 거고요. 디자인 팀은 말 그대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디자인을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프레젠테이션해서 오케이를 받는 그 시점까지 디자이너가 계속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컴퓨터로 다 디자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은 사무소가 이 핸드 드로잉으로 뭐 엘리베이션을 뭐 스케치한다든지 또 평면을 뭐 스케치한다든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도 뭐 미국에서 들어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 사무소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뭐 3D 툴이 워낙 발전을 하다 보니까 3D로 바로 디자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디자인 팀과 프로젝트 팀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취업 포인트로 디자이너가 될 것이냐 아니면 프로젝트 아키텍트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대형 조직을 가보면은요, 대형 조직은 결국에는 디자이너로 갔다가 계속 디자이너로 가느냐 아니면은 프로젝트 매니저로 가느냐, 말 그대로 이제 PM이죠. 디자이너들은 계속해서 디자인 업무를 진행하는 거죠. 스케치부터 해서 모델링, 그 다음에 어떤 클라이언트에 대한 뭐 요구사항들을 계속해서 좀 창의적인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PM 파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제대로 꾸려서 매니지하고 또 CC설계 그리고 납품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는 것이 이제 프로젝트 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디자인 팀으로 들어가려면 사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은 이 디자이너는 사실 그 회사에 디자인 프린서플이 있죠. 디자인 프린서플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관련된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나 또 그 인사 총괄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사람을 뽑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디자이너를 이제 인터뷰할 때 회사의 CEO라든가 이제 회사 규모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이런 양반들이 이 사람이 정말 디자인 능력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디자인 팀으로 들어가려면은 디자인의 능력을 정말 최대한 보여주고 그 디자이너를 뽑는 회사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 디자인 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한국하고 좀 다르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프로젝트 팀에 들어가서 나중에 저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한번 회사의 프로젝트 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디자이너로서의 자기의 포지션 체인지가 되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회사로 가면서 디자이너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회사로 가면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제 취업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되고, 혹시 여러분이 프로젝트 팀에 들어가서 한 2년, 3년 하고 디자인 팀으로 좀 옮겨달라고 할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되는 데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디자이너 팀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그 디자이너로서의 능력을 회사에서 일하면서 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국은 굉장히 이제 대형 사무소 같은 경우는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프린서플과 디자이너의 뭐 부사장이라든가 그 아주 딱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디자이너를 뽑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인터뷰 하러 갔을 때요. 사실 인터뷰 하러 갔을 때 제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그 핸드 스케치라든가 뭐 그런 거를 좀 보고, 그때 디자이너가 학교에 왔었어요. 보통 학교 이제 졸업 시즌 되면은 학교에서 이 잡 페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잡 페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학교의 뭐 출신들에 대한 회사라든가 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업체가 어떤 기간, 한 2, 3일 정도의 기간을 주고
회사에서 이 잡페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HKS 이 달라스가 본사입니다. 달라스에서 학교로 왔었죠. 텍사스 A&M 대학으로 이제 잡페어가 왔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 때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 포트폴리오는 석사 때 만든 포트폴리오가 한 2, 3년 지난 그런 포트폴리오였는데요. 이게 잡페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주 불티나죠. 왜 그러냐면은 인터뷰하러 또 그 지역을 가는 것보다 학교에서 잡페어를 할 때 여러 개 회사들을 바로 동시에 인터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잡페어가 인기가 높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인터뷰의 그 잡 스케줄, 인터뷰 회사별로 스케줄이 있죠. 보통 30분 단위로 이제 그 이름을 적게 되어 있는데 사실 7시 되자마자 다 풀로 차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관심이 많았다는 거고, 저는 이게 이제 이 사이에 그냥 무작정 가서 한번 물어봤죠. 그런데 인터뷰가 빨리 끝나면은 시간이 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잡 인터뷰에 가는 그때 디자인 프린시플이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바로 그냥 결론이 나는 거죠. 관심 있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가 이제 빨리 끝나게 되는 겁니다. 빨리 끝나게 되는데 중간에 틈이 있어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잠깐 봤는데 그 사람이 제 포트폴리오를 보더니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본사로 인터뷰를 와라. 본사로 인터뷰를 와라. 그래서 HKS 달라스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서 인터뷰를 딱 갔더니 네 명이 이제 큰 회의실에 이제 오고요. 네 명 중에 한 명은 이제 인사 담당에 관련된 이사가 있고 나머지 세 명은 다 디자이너들이었습니다. 다 디자이너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 포트폴리오를 쭉 보고 굉장히 이제 관심이 좀 있었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오퍼를 바로 줬었죠. 나중에 이제 오퍼 관련된 내용을 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디자이너로서의 길을 취업을 바로 해서 이제 디자인 팀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핸드 드로잉하고 핸드 스케치하고 엘리베이션 스터디 그 다음에 평면 짜는 것부터 해서 다 손으로 이제 하는 작업들을 그 당시 때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팀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서포트하는 팀이었고 제가 이제 그 당시 때 일할 때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가 한 5명 정도 붙었고요. 나머지의 막 2, 30명이 그거를 서포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고 들어갈 때부터 이 사람은 디자이너, 이 사람은 프로젝트 팀 이렇게 딱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고 혹시 나중에 바꿀 수 있다? 아닙니다. 바꾸려면 아까 말했듯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이직할 때 바로 디자이너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 아는 친구는 3D 모델링을 아주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 3D 모델링을 잘하다 보니까 그 당시 때 그 미국 회사 들어가서 그 친구는 계속 3D 모델링만 하는 거예요. 3D 모델링만 하고 디자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위에서 디자인한 거를 모델링을 해가지고서 계속 작업하니까 그 친구는 야 내가 이거를 모델링하러 회사에 들어왔나 굉장히 유명한 회사지만 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도 그만두고 다시 다른 회사에 이제 디자이너로 간 겁니다. 더 이상 모델링 하기 싫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은 좀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인터뷰를 해야 될 그런 전략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3D를 잘해도 계속 3D 잡만 시킵니다. 3D 잡만 시키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여러분이 잘 좀 판단하시고요. 자, 오늘은 디자인 팀이냐 프로젝트 팀이냐 여러분 이거를 잘 보시고 이거를 판단해서 지원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디자인 팀이다 그러면은 디자이너를 뽑는 그 회사로 가서 여러분이 잡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디자이너와 프로젝트 팀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다른 경험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관용의 미국 유학 현지 취업과 정착하기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